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 옥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랏빛 보자기에 쌓인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순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실게요. 옥순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모시겠다고 합니다. 수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인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제가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옥순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생활비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옥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2억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식한테 갈 돈입니다. 미리 맡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 옥순 씨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그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옥순 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순 씨는 통장과 도장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맡아라. 나는 이제 늙어서 관리하기도 힘들다. 수진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옥순 씨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문 없는 방의 어둠 속에서 보자기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옥순 씨의 생활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저희는 바빠서 따로 먹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작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새것들 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방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옥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에 얼마나 남았니? 수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옥순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 가족은 외식을 갔습니다. 옥순 씨만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쉬세요. 아들 민수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옥순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간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적금 만기가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해지 처리 도와드릴까요? 옥순 씨는 멈칫했습니다. 적금. 나는 적금을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의 적금이요. 3개월 전에 5천만 원 해지하셨잖아요. 옥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은행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처리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 옥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밤늦게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 씨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또 2천만 원 뺐었어. 어머니 돈 덕분에 우리 이제 대출도 다 갚겠다.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시끄러워져. 옥순 씨는 방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옥순 씨는 이 집에 시집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시골 농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험악했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밥상을 뒤엎고 걸레가 빨래가 제대로 안 됐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옥순 씨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내가 더 잘해라. 아들 민수를 낳았을 때 옥순 씨는 보자기로 아이를 업고 논에 나갔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자기에 쌓인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에 들어와 밥 먹고 사는 게 어딘데? 옥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받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들 민수를 귀하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해주었습니다. 학비도, 결혼 자금도, 집 살 때 보탠 돈도 전부 논밭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생만 하다 갈 팔자구나. 하지만 아들만 잘 되면 됐다고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빼돌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옥순 씨는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민수를 업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빛바랜 보랏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인 거지? 눈물이 보자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순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옥순 씨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재발급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2억 원이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십 번에 걸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인출자란에는 모두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에서, 밭에서 흘린 땀의 대가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망가질 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으로. 아들이 알면서. 옥순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아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옥순 씨는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2억이 어디로 간 거니?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아이들 들어요. 옥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할머니 돈 훔친 거 알면 안 되니?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돈으로 빚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쓴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돈이잖아요. 옥순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옥순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고 있었니? 내 돈 다 쓴 거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순 씨는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민수야.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어차피 엄마 드실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그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옥순 씨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게 당연하고, 내가 내 돈 다 쓰는 것도 당연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옥순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시겠다던 말, 효도하겠다던 말,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5년간 자신은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밥 해드리고 모시는데 그 정도 돈은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순 씨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금이 간 찻잔이었습니다. 이게 내 효도야? 찻잔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옥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내가 아니었구나. 내 돈이었구나. 나는 그냥 짐이었구나. 방으로 들어가며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간다.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수진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옥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옥순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고 있었니? 내 돈 다 쓴 거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순 씨는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민수야.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어차피 엄마 드실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그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옥순 씨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게 당연하고, 내가 내 돈 다 쓰는 것도 당연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옥순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시겠다던 말, 효도하겠다던 말,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5년간 자신은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밥 해드리고 모시는데 그 정도 돈은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순 씨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금이 간 찻잔이었습니다. 이게 내 효도야? 찻잔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옥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내가 아니었구나. 내 돈이었구나. 나는 그냥 짐이었구나. 방으로 들어가며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간다.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수진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옥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재산의 70%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왔습니다. 잘못 키운 건 나였구나. 너무 많이 주기만 해서 고마움을 모르게 만든 건 나였구나.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옥순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옥순 씨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내 삶을 살아라.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옥순 씨가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의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옥순 씨는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된 보자기였습니다. 민수를 업던 보자기. 이제는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는 보자기를 개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순 씨. 저녁 먹으러 가요? 옥순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응. 가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옥순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